네, 반갑습니다. 미너스TV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0일 화요일이고요. 또 내일 10월 23일 수요일 주요 종목 테마, 주요 이슈 테마 종목도 추려 볼 겁니다. 현재 6시 24분 향해 다가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간단하게 요약하고 또 들어가 볼게요. 또 오늘 장이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1.31, 코스닥은 거의 3%죠. 근데 2.8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초반에도 좀 급락이 좀 심했죠. 그러고 이제 바닥을 좀 지켜주나 싶다 계속 이렇게 그냥 줄줄 샜습니다. 이게 일단 지금 러시아 북한 파견이 있죠. 그 러시아 우크라 침공 전쟁에 대해서 북한이 러시아 측에 북한군을 파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 이거는 기사로 좀 다룰 거예요. 연속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장중에 또 우리나라가 그 우크라 측에 우리는 그러면은 무기를 지원하겠다. 방어 무기 먼저 이제 검토를 하는데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 검토할 거다. 당장 회군시켜라. 약간 요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요런 부분이 이제 지수 여파에 좀 하락에 대한 부분에 좀 많은 여파를 끼친 것 같은데 일단 그래 오늘 주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양자랑 원전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YG 블랙핑크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블랙핑크 그중에 이제 메인 보컬 하여튼 브루노 마스랑 이 아파트란 그 APT죠. 아파트라는 노래가 엄청 세계적으로 핫해지면서 이제 YG 플러스라든지 뭐 이제 모비데이즈나 지니뮤직 등 이런 관련주들이 또 테마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었고 5호로 지나가면서 이제 그 양자는 죽었습니다. 양자는 죽고 전쟁 테마가 움직여요. 우리가 무기를 우크라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 필두로 이제 방산이 메인이었죠. 방산뿐만 아니라 드론 그리고 곡물주 그리고 이제 또 그 호르무즈 봉쇄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원유랑 또 해운 쪽 뭐 이런 식으로 물류 쪽이죠. 움직였습니다. 지수도 하락하는 분위기 속에서 약간 이런 역행주들이 주력이었는데 특히나 방산 쪽이 상당히 강했다. 오늘 대장은 그 한일단조였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인 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 기사가 정말 많이 없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대금도 뭐 그죠? 계속 주는 느낌이죠. 그러한 상황이고 신규 상장주가 계속 있어요. 오늘은 한캠이라는 종목이 또 상장을 했었죠.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계속 방향성 모호하고 대금 없고 지지부진하고 애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가 부각을 받는 그런 패턴이 있다. 근데 당연히 오늘 또 이제 상장하는 게 있으면은 얘가 당연히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을 조심을 해야 된다. 뒤통수 때린다. 그래서 저는 한캠 매매를 안 했어요. 오늘 한캠이 정말 좀 어려운 흐름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보시면 일단 엄청 많이 내려갔죠. 시가가 32,500원 32,500원인데 고가가 33,300원이야 800원이죠. 요 안에서 폭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절대 결코 쉽게 매매할 만한 그런 영역에 있는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엄청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 물론 좀 타이밍적인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만한 그런 흐름이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근데 지금 또 내일은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없는데 모레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신규 상장주가 또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있어요. 신규 상장주가 엄청 많아. 그래서 지금 이쪽이 어떻게 지금 흘러갈 것인지 근데 수급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 토대로 신규 상장주는 보수적으로 조심해서 보자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보긴 봐야 돼요.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수급 체크 잘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쟁 쪽이에요. 이건 연속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수가 좀 많이 내려온 만큼 좀 위로 당겨주면은 비교적 힘이 약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안 좋은 내용이고요. 지수를 밑으로 당길 수밖에 없는 밑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역행 테마죠. 지금 기사를 읽어보면 대통령직 북파병에 단계적 대응한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하다. 한국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위협은 러북 군사협력 맞는 유일한 길이다.
폴란드 금융 지원 없이 5조 원 규모 K9 천무 구매 추진. 이건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서 대형주들을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한 대 묶었어요. 방산이랑 드론 쪽을 보자. 거기서도 방산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냈다. 이 내용인즉슨 그때 이제 기사가 떴던 게 있죠. 실전 경험을 쌓는다. 뭘 위해서? 지금 네. 북한의 주적은 또 우리겠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 간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가 지금 양쪽 다 우크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병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때 북한이 오케이 파병 보내준다. 근데 이게 무상일까요, 여러분들? 무상이 아니에요. 어떤 그 무기에 대한 기술의 교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명분으로 특히나 핵에 대한 부분, 핵 기술의 고도화, 요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막아내고자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메시지,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텐션, 무기 지원입니다. 처음에는 방어 무기를 지원을 한다. 살상용 무기, 공격용 무기는 지원을 안 한다라는 게 약간 뉘앙스였는데 우리 공격 무기까지 지원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공격 무기를 지원을 한다. 방어 무기도 사실 그렇긴 하지만 수비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공격 무기, 살상 무기입니다. 우크라 지원을 했다. 그럼 우리가 지원한 무기가 얘네들이 뭐 북한만 때릴까요? 사실 뭐 북한을 때려서 우리 무기가 북한군을 좀 전사시킨다고 해도 그렇지만 그 지원받은 무기로 우크라가 북한만 타격을 한다가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을 하면은 그 무기로 인해서 러시아군과 북한군들의 전사자가 나오고 어느 정도 국가의 그 한 국가의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나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는 더 적대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최근에 북한과의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극으로 치닫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또 뭐라 했더라. 하여튼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하여튼 지금 이러한 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역행 테마죠. 이런 방산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볼 필요가 있다. 북한군이 또 뭐 가가지고 드론 기술을 배운다. 드론의 고도화 이게 이제 또 방산 드론이죠. 전투에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알려졌어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전을 토대로. 그래서 지금 드론 쪽도 좀 관찰이 중요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무조건 봐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 방산 쪽을 무마시킬 수 있고 지수를 당겨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준다면 잠시 뒤로 밀어놔야지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풀지 않아도 간단하게 뭐 이제 생각이 딱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둬야 된다. 그리고 좀 방산 쪽의 애들도 오늘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강한 부분이 있었죠. 네, 그 움직임만 봐도 연속성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별로 그닥그닥이긴 한데 일단은 계속 봐야 되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국내 고도 비만 환자 67%가 위고비 처방 원한다. 67% 그러면은 33%는 처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인가? 아니요. 원하지 않는다는 3%입니다. 이 30%는 그러니까 67%가 위고비 처방 원한다. 나머지 30%는 잘 모르겠어요. 나머지 3%가 원하지 않는다. 그만큼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위고비가 출시가 되면서 예상대로 이제 뭐 대란이 있고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편법적으로 처방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 더더군다나 물량이 없어지겠죠. 일단은 뭐 이런 수순을 좀 밟고 있는데 차후적으로도 봤을 때도 뭐 매출이랑 직결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단기제로 소멸로 생각을 해야 되는 출시일자는 지나왔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뭐 물론 조금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단기제로 소멸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급락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유의미한 관찰을 계속 해야 되는 시장에 또 이제 종목들이 하나둘씩 뭐 계속해서 툭툭툭툭 튀는 모습을 보여주죠. 메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자금 이탈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관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폐배터리입니다. 일단 기사를 제가 이제 또 계속 뒤졌는데 없어요, 뭐가. 일단 내용 읽어보면은 벤츠 배터리 재활용 공장 첫 가동. 폐배터리는 원료 광산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관련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벤츠라는 키워드. 폐배터리, 이게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죠. 네, 첫 가동을 한다. 폐배터리는 원료 광산이다. 뭐 조금 눈에 들어오는 기사기는 합니다. 예. 근데 워낙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쪽이 조금 움직일 수 있을까 싶은 느낌은 들기는 해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개별주 추적 그리고 신규 상장주 수급 뭐 요렇게 정도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오늘 1순위는 당연하겠지만 이 전쟁 쪽 올라올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런가? 방산드론 할 걸 그랬나? 2순위는 비만 치료제고요. 마지막으로 폐배터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지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희망반 같은 경우 또 오후에 주도주 눌린다는 한 종목 있죠. 한일단조 2차 매수까지 했는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상한가 들어갔고 그리고 오늘 장중 저희가 이제 오전장에 2번 매매를 했던 YG 플러스예요. 방송 라이브에서는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이렇게 또 YG 플러스도 저희 2번 샀거든요. 한번 이제 올라갈 때 사가지고 좀 밑에서 사서 수익 봤습니다. 이때 상한가 찍었어요. 그 이탈하고 눌린 자리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또 수익 봤는데 또 상한가 갔어요. 우리 기술은 좀 들고 있던 건데 오늘 지지부진하길래 약수익에서 매도를 했고 이제 스페코 한일단 좀 미친 듯이 갈 때 후속주로 스페코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익 보고 유닛 테스트는 개별 이슈. 이것도 2차 매수까지 해서 슈팅 나올 때 매도. 한일단조는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오늘 총 6개의 수익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수는 좋았나요? 아니요. 코스닥 거의 3%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한 4종목, 3종목 수익 보고 마감되고 또는 뭐 이제 한 종목씩 정도는 손절을 해요.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잘라줘야 될 때는 잘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 또 손절 폭이 좀 크지 않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방송만 이렇게 보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함께 오셔서 시장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제가 내일 또 매매하는 거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에 나오는 이슈 최신화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열렸을 때 방향을 어디로 잡는지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가정이고 준비일 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정인 거죠. 지금 시점에서 제일 정확한 거는 아침에 어떻게 최신화된 정보 다시 다듬고 장이 열렸을 때 시장 방향성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잡더라도 어디서 잡느냐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옆에 보이는 번호 010-2360-9542입니다. 010-2360-9542로 초대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직접 전화드려요. 제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